안녕하세요. 저는 고등교육 원장 신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학원이 2020년 12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차가 되었는데요. 이제 첫 해에 저희는 원래 이 학원을 만든 선생님들이 스카이에듀에서 내신 인강을 하던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대치동에서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스카이에듀 인강을 다 같이 하고 있었고, 그 인강을 하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요건 조금 힘들다, 우리가 학원을 차려보자 하던 차에 2020년 12월에 학원을 차렸고요. 이제 첫 해부터 저희가 전국 내신을 다루던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어머님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던 게 있었어요. 과천 아세요? 과천 경험 있으세요? 제가 어떻게 과천 경험이 있겠어요? 인강에서 전국적인 단위의 아이들을 상대해도 과천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대치에서 뜨문뜨문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얘네들이 대치로 오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 내신이 대치에 깔려 있었어요. 얘네들은 왜 여기에 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다가 플러스로 저희 언니가 그때 과천에 이사를 옵니다. 희진아, 과천에 두 파가 있어. 평촌 라이드파, 대치 라이드파가 있어. 대치 라이드파랑 친한데 평촌으로 학원을 보내면 혼자 뛰어야 한다. 나도 힘들다. 너 여기 와서 학원 안 할래? 그래서 과천으로 가자. 거기 학원이 없댄다 하고 왔는데, 나 자신 있어. 나 진짜 전국 단위 내신 다뤘어 하고 왔는데, 과천 다뤄보셨어요? 안 다뤄봤어요. 그때 제가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3년 동안 나 성적 낸다. 그리고 나 3년 뒤에 애들 다 한 바퀴 키워놓고 그때 진짜 과천 안다고 3년은 굴러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4년 차거든요. 그래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3년 동안 성과를 많이 냈고요. 저희 501호, 지금 2층도 아니고 밑에 층 501호에서 진짜 30평대에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서 지금 6층 전체랑 501호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세로 확장을 했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가진 선생님들을 잘 만났고, 그 다음에 사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원래 대치에서만 그 예섬이랑 세정이랑 그 S1에서 강의하시던 분이 제가 거기에서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데리고 와가지고 과천 외고 전문으로 갑자기 작년에 거의 17명 2반을 요렇게 꽉 채울 정도로 수업을 하셨거든요.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저는 해야 되니까요. 과천에서 가장 핫한 학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과천에서 가장 대형 학원 중에 하나가 됐고요. 이렇게 큰 평수를 진행하고 있는 학원이 사실 고등 입시 학원 중에는 없습니다. 이 책임감을 안고 저는 이제 내신으로, 그 다음에 외고 선생님은 외고 중점으로, 여고가 또 약간 복잡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고가 또 조금 복잡한 면모가 있어서 또 이제 여고를 담당해 주실 선생님과 이렇게 수학, 사탐, 과탐, 그 다음 일본어, 중국어까지 해서 풀 패키지로 대학을 보낼 수 있는 학원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내년부터 아니면 올해부터는 저희 컨설팅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컨설팅은 제가 열이 받았어요. 우리 애들이 컨설팅을 대치 가서 시대인재 가서 두 분한테 받았는데 라인이 다르게 나왔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한 번 할 때 5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하는데 두 라인이 나온 거예요. 같은 시대인재에서. 근데 이게 학교 평가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가 이 정도의 급이다라는 평가에 따라서 아이의 내신 점수를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대학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너무 달라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평촌으로 한 번 더 갑니다. 그럼 이제 150 넘죠. 평촌으로 가면 평촌은 과천을 좀 잘 봐줘요. 그러면 이제 시대인재에서 윗급을 추천해 주신 분이랑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럼 2대1이에요. 불안하죠. 그럼 또 딴 데 가요. 딴 데 가면 또 아래예요. 그럼 2대2예요. 그러면 그때 어디 가는지 아세요? 그때 점집 가세요. 200을 쓰고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고 2대2에서 점집 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컨설턴트를 한번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되게 많이 해봤는데, 과천 아세요? 하면은 알죠. 과천 외고. 저는요 일반고 담당 선생님이에요. 제가 허락하지 않은 컨설팅님은 여기 오실 수 없는데요. 근데 외고밖에 모르시고요. 여고는 진짜 몰라요. 중앙고를 좀 압니다. 과천고는 옛날 명문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우선 제가 전화를 당장 끄는 컨설턴트님들은 뭐였냐면 안양권 학교라고 얘기하시는 분, 인덕원고랑 묶어 당장 끊어야 돼요. 우선 과천에 4개의 학교를 다 아시는 분들 안 계셨고요. 그 다음 평촌 분들은 아셨으나 너무 사실 좀 잘 봐주시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컨설턴트 작업이 거의 다 끝나서, 이건 저희가 아직 오픈하진 못하고요. 지금 이제 1학년이 된 애들, 이 08 애들부터 저희가 세특부터 조금 챙길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시작은 안 되고요. 네, 조금씩 준비하고 있으니까 뭔가 과천에 좀 입시에 토탈 솔루션이 가능한 학원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원래 대치에서만 있다가 여기로 와서 지금 이제 풀타임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과천고랑 과천중앙고의 수업을 진행하고 과천여고의 오답 클리닉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저랑 같이 이제 하게 된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저희 원장이랑 부원장이 둘 다 영어예요.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한 분 더 오시게 되셨는데 과천여고 출신이십니다. 네, 과천여고 출신이시고 연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졸업하셔서 이제 저희랑 같이 해보겠다라고 하시고 평촌 이투스에서 일하시던 분이라서 이제 여고 어머님들이 좀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것 같은 분을 데려왔고요. 저희가 거의 다 팀티칭으로 들어가요. 제가 과천고에 들어가는 수업은 이제 경진쌤이 오답을 수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는 조교 선생님이 해주시는데 관리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제가 좀 이따 가시기 전에 클리닉 방을 열어놓을게요. 클리닉 방이 저희 또 좀 자랑이에요. 지금 윈터스쿨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독서실을 책상을 쫙 깔아가지고 좀 생각보다 멋있게 돼 있으니까 문 열어놓을 테니 한번 구경하시고 거기에서 수업 클리닉과 시험 클리닉이 이루어지는데 수업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숙제를 안 해오면 남을 공간, 그 다음에 수업 시간 내에 끝나지 못한 테스트가 있으면 남을 공간이 있는 거고요. 시험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내신 중에는 본문 암기 테스트 등이 들어가고 내신 시간이 아닐 때는 매시간 단어가 들어가는데 단어를 조금 많이 외우는 편이에요. 가장 적으면 일주일에 한 300개, 가장 많으면 한 500개 정도 외우는 편입니다. 모든 시험에 대한 결과는 문자로 다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박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큰 변화는 중등영어 내신에서 고등영어 내신에서 으로 갈 때 가장 큰 변화는요, 양이 매우 많아진다는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지는데 우선 왼쪽 아래에 보시면 중상 동아 이병민, 이게 그냥 대표적인 중학교 교과서인데요. 이게 한 챕터에 357단어예요. 357단어인데 이게 2가 들어갔어요. 그럼 해봤자 한 700, 아니면 좀 더 크게 잡아서 800단어예요. 보통은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과천고랑 과천중앙고 시험 범위는 교과서 한두 개 플러스 모의고사 1, 2회입니다. 교과서 한 단원이 771단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하나가 제가 넣어봤을 때 네이버 글자 수 세기에서 공백 제외 17,000단어예요. 사실상 거의 양이 20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이 영어가 가장 벼락치기 가능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벼락치기가 가능하지 않고 조금은 문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압박이 많이 다가와요. 너무 읽을 텍스트가 많기 때문에 이게 벼락치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헷갈리는 거 하나 있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1학년이 영어예요. 영어를 1년 동안 하거든요. 2학년 1학기가 영어 1이에요. 2학년 2학기가 영어 2예요. 이거를 되게 잘못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1학년 영어 1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1학년은 영어 1이 아닙니다. 1학년은 영어예요. 2학년이 영어 1이에요. 바보죠, 바보.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요.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꼭 이거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영어 1 아니고 영어 서셔야 돼요. 자습서나 뭐나. 그래서 요거 영어에서 한 단어, 두 단어, 그다음 모의고사 1, 2회 들어가고요. 과천여고가 좀 특이한데 과천여고는 지금 분란이 많아요. 항상 지금 매년 그래요. 매년 이제 학교와 부모님들의 싸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교과서 1, 2종과 부교재 2, 3종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순서대로예요. 과천고가 그 다음으로 어렵습니다. 우선 여기도 6번, 자 분항번호 6번 볼게요. 1, 2, 3, 4, 5번까지는 수능과 문제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수능이랑 비슷해서 별로 특이하지 않다. 근데 지금 6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의 단어들 중 A에서 D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외우라는 겁니다. 과천고는 넌지시 말해줘요. 외우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외우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A, B, C, D 다 알아야 되잖아요. 순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 문제는 땡큐예요. 왜냐면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시험 범위였던 내용이기 때문에 문맥을 알고 있을 거라서 이 정도는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천고 스타일이 항상 암기를 한 번 테스트하는 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번. 과천고는 조금 독해에 좀 더 치중을 하는 학교예요. 과천고는 어떤 식이냐면 이걸 보면 독해를 좀 더 신경을 써주겠다는 게 보여요. 독해에서 좀 더 많은 비중을 하려고 하고 오히려 서술형 되게 잘하는 학생들 중에 과천고는 객관식을 꼭 하나 들려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객관식 보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오히려 서술형이 준비되어 있어도 독해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일치하지 않는 것만 고른 것. 이것도 좀 수능 유형이 아닌 특이한 거였고요. 11번 객관식 여러 개 확인하기. 네, 이것도 틀린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요거 4.4점인데 과천고는 요 어법 문제가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과천고는 어법이 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죠. 요거는 아까 너무 극악무도하게 어법을 냈는데 과천고는 어법을 한 문제 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노선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과천고는 수능으로 대학 가라는 겁니다. 수능 스타일로 공부해도 요거를 80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객관식이 이렇게 5개인데 5점, 6점, 5점, 4점, 5점이니까 11점, 16점, 20점, 25점입니다. 요 25점 빼고 수능 스타일로만 공부해서 객관식만 잘 풀어도 75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막 서술형이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논술형 1번 볼게요. 이거 중앙고 어머님들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1번 보세요. 요양문 서술형입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 A는 주어진 단어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고 필요한 단어를 추가하여 총 5단어로 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5단어. 근데 거기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고 박스에 있는 다음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 박스 있죠. 중간 박스. 이 박스는 시험 범위에서 아이들이 본 글일까요? 아니에요. 요게 본 글이고요. 요거는 선생님이 쓰신 요약문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암기로 맞출 수 없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과천고랑 과천중앙고에서 제가 애들이 되게 불쌍한 거는 엄마가 야, 좀 더 외우지 그랬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외워도 맞출 수 없어요. 이거를 선생님이 요약한 거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조건이 주어진 단어를 한 번씩 사용하고 필요한 단어를 추가해야 됩니다. 필요한 단어를 자기 의지대로 한 단어를 추가해야 되고 단어의 형태를 변형할 수 있어요. 그래서 5개 이하에서 단어 추가하고 변형을 해야 됩니다. 필요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논술형 2번. 얘도 9단어입니다. 얘도 변형이 가능하고 단어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도 외워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외워서 써야 되는 이 부분의 답이 선생님이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외운 그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3번 가볼게요. 3번은 다음 글 A는 시험 범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A의 내용을 바탕으로 B를 구성한대요. B가 뭔데요? 대화문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이것도 외워서 가능한 문제가 아니죠. 글은 내가 내용을 알아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얘는 스킵할 수 있어요. 근데 요 내용을 가지고 애들이 대화하는데 제이드랑 지니가 얘기하는데 제이드의 리스폰스를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라고 장문에서 넣어야 돼요. 이것도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얘는 10단어입니다. 10단어. 단어 추가해서 10단어. 그 다음에 형태 변형 가능입니다. 필요할 시 어형을 변화하여 쓰시오. 그 다음 4번 이것도 다음 글 A의 내용은 시험법이지만 B는 뭐죠? 요약문이죠. 이걸 누가 썼어? 선생님이 썼죠. 선생님이 쓴 요약문을 맞춰야 되는데 A, B에 한 단어씩 써야 되고 형태를 변형해서 넣어야 합니다. 얘는 한 단어니까 4점이죠. 2점, 2점. 넘어가시고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 글 A의 내용을 정리한 B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B를 정리했어요. 개요를 쓰셨네요. 개요를 쓰셨을 때 A, B, C, D에 들어갈 단어를 하나씩 쓰면 됩니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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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입니다. 네, 그래서 외워서 할 수 있는 문제가 객관식에서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등급을 높게 받으려면 과천고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중앙고 좀 더 낮아요. 문제 더 어려우니까. 시험이 쉬우면 좋아? 시험이 쉬워도 좋지 않아요. 시험이 쉬우면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100점 받아야 돼요. 과천고도 지금은 조금 어려워졌지만 예전에는 과천고가 99점이 1등급이고 그랬어요. 아까 그 서술형 쓴 거에서 S 하나 안 쓰거나 해서 1점 감점되면 그 정도면 99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95점 정도가 1등급 컷이에요. 저 정도 시험이면. 그럼 아까 거기에서 서술형 하나 틀리고 나머지 다 맞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과천고에 대비하려면 우선 내신과 고2 독해 병행이 필요해요. 독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보실게요. 독해 병행이 좀 필요하고요. 예측 불가능한 내신 시험 범위에 대한 예습. 요건 뭐냐면 과천고는 좀 선생님들이 마지막 3주, 2주 전까지도 내신 시험 범위를 안 알려주세요. 그게 그냥 좀 회의 타임이 바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중에 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주 전까지 시험 범위를 모르고 2주 전에 갑자기 이거 추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바지에 추가가 됐을 때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거의 3주 전에 진도가 다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2주 전부터 저희는 시간이 남으면 진도를 다 나갔으면 변형 문제만 풀면 되고, 근데 추가 범위가 있으면 그때 해도 2주 전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되고요. 암기가 필요합니다. 암기를 해서 맞을 수 있는 문제가 2문제 정도 있어요. 아까 이렇게 빈칸 채워놓는 거.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하고요. 영장문 실력의 평상시 대비 필요합니다. 아까처럼 배열해서 어법 변화해서 넣으려면 영장문과 문법 시험이 꼭 그거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중간 난이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중앙고는 우선 서술형으로 악명 높은 학교라고 되어 있죠. 우선 문항번호가 6번. 근데 얘네는 진짜 악명이 높아요.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도 그랬고, 지금 2학년을 올라가는 되게 유명한 그 전설의 1.0 학생도 저희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걔는 내신이 1.0이에요. 전 과목 1등급 받았어요. 되게 유명한 친구 하나 있어요. 걔네의 니즈를 맞출 수 있고 걔네가 원하는 문제 재밌다고 더 달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학교 시험이랑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연구진으로 시작을 했던 커리어이기 때문에 문제 만드는 거는 제가 잘 맞춰요. 잘 맞추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제공하는 문제의 양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신에 들어가면 모든 학교 다 똑같습니다. 우선 10단계로 단어하고 본문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고르기, 그 다음 빈칸 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순서 문장 넣기 문제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영작 서술형 한 번 다 쓰고 애들 한 번씩 다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학교 스타일로 변형 문제를 10단계를 만들어줘서 10번의 내신 모의고사를 풀고 가요. 근데 거기에서 그 문제 맞추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라 정말 문제를 많이 만들었고, 사실 저만큼 10세트의 변형 문제를 학교 스타일로 만들어주면 안 맞출 수가 없어요. 서술형 문제 대비가 가장 잘 가능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서술형 대비를 가장 잘 맞추고 가장 많이 제공하는 학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애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다녔어요. 아마 중앙고는 소개받고 오시는 분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여기 되게 많이 다녀서 알고 계실 테고, 제가 중앙고를 주력으로 해서 사실 정말 문제를 중앙고는 너무 많이 만들어서 애들이 약간 질릴 정도로 만들었고, 그게 1회반이에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어머니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1회반과 2회반이 있어요. 모든 학교 동일합니다. 과천고, 과천중앙고, 여고 다 1회반과 2회반이 있어요. 내 아이가 1회반인지 2회반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숙제도 잘하고 얘는 3등급 안에 들 거다 하면 1회반이에요. 근데 숙제가 좀 어렵고 천천히 진도를 나가는 게 좋으면 오답이 같이 필요하고 조금 체킹이 필요하다, 그리고 4등급, 5등급 정도일 거다라고 예측하시면 주 2회가 낫습니다. 1학기 중간 때는 중학생 때 실력으로 제가 1회반에 보내진 않고요. 만약에 뭐 토플 성적이 있거나 이러면 몰라도 1회반은 저희의 컨펌이 있고 나서 들어가는 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2회반을 기본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서 2등급 받거나 하면 무조건 1회반으로 올라갑니다. 2등급부터는 그냥 올라가고, 3등급인데 숙제를 안 해? 2회반이 나아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내신 대비를 5, 6주를 해요. 5, 6주를 하는데 한 번 갑자기 빠지잖아요. 2주가 날아가요. 저는 그럼 거의 20%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안 오는 순간 제가 이게 검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서 1회반은 상당히 조심하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나도 확신이 있고 학생도 확신이 있고 학부모님도 괜찮을 때 1회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고 거 문제 한번 볼게요. 중앙고 왜 압독하냐면 서술형을 객관식화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게 2023 신유형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6번 보세요. 6번. 이거는 양반이에요. 이건 양반이에요. 자, 다음 글을 바탕으로 요약문을 완성합니다. 요약문 당연히 선생님이 쓰신 거라 못 봤죠? 여기에서 A에서 B까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얘가 가장 귀여운 문제예요. 3.7점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15번으로 갈게요. 얘도 귀엽네요. 얘도 빈칸에 들어갈 때 필요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요. 그쵸? 16번은 안 귀엽죠? 보기에 주어진 어구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글의 요지를 완성한다고 합니다. 그 순서가 세 번째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중앙고에서 작년에 새로 만들어낸 유형인데 제가 보기에 분명히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이 문제가 1학년 1학기 중간이랑 기말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잘 없는 유형이에요. 서술형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50점 이상 서술형을 못 내겠으니까 결국에 이거 순서 맞춰서 글 쓰라는 거잖아요. 써서 세 번째 거 골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 진짜 없는 유형인데요.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에 나왔다 그랬죠 제가. 2학년 2학기부터 2학년 문제에도 나왔습니다. 이건 뭘 말해? 마음에 들었다. 이게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2학년도 출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16번 말고 18번도 보세요. 글 비에 빈칸에 완성할 때 필요하지 않은 것. 결국에 애들이 자기가 공부했을 때 보지 않았던 지문들이 굉장히 많은 게 중앙고예요. 그래서 중앙고는 논수령도 한번 가볼게요. 논수령이 최악이죠. 얘는 제일 어렵습니다. 논수령. 자, 이게 논수령 1번 보면요. 22단어입니다. 아까 과천고 몇 단어였어요? 5단어, 3단어, 9단어 이랬죠? 얘는 22단어입니다. 배열은 몇 개? 14개의 배열. 시간이 한참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조건도 있어요. 마지막 조건의 마지막에 보세요. 더와 therefore를 포함하여 적으라고 되어 있죠. 논수령 2번 보세요. 얘도 지금 오른쪽에 가치욕을 보신다면 얘는 15단어입니다. 9개의 배열이죠. 과천거보다 몇 배나 훨씬 길어요. 시간 오래 걸려요. 근데 여기 보면 trash or used coffee cups로 시작하라고 했죠. 조건이 항상 달려있어요. 3번 보세요. 3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재구성한 글입니다. 3번, 4번은 재구성한 글인데 이것도 논산물 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슬로건 같은 걸 만드셨고요. 논사에는 선생님이 이거를 바탕으로 편지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 편지에 들어갈 단어를 넣으셔야 되는데 당연히 어법에 맞게 변형해서 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논 5. 논 5부터 이제 요 두 개가 찐입니다. 이거 몇 점 돼 있어요? 7점. 7점짜리 문제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몇 단어입니까? 논 5번은 20단어고요. 논 6번은 몇 단어입니까? 30단어예요. 근데 30단어 이하의 완전한 문장이고요. 20단어 이하의 완전한 문장이에요. 답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중복 정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맞게 해주는데 맞게 해주는 경우는 문법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올라갈 여지는 있다. 하지만 문법이 정확하게 맞고 선생님의 조건에 다 맞춰야 되는데 조건 세 번째 거 보세요. 더비교급 주어동사, 더비교급 주어동사 구문을 활용할 것. 네 번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반드시 포함할 것.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뭔지 모르면 답을 못 써요. 이게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내요? 하면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셨던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문법 몰라요. 저 막 유학했는데 저 영어 잘해요.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이거를 이해해야 되고 오른쪽 6번도 보시면 not only but also 구문을 일부 단어에 생략 없이 모두 포함하고 부정어 강조의 도치용법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어 강조 도치용법은 모르면 못 써요. 꼭 배워야만 쓸 수 있고요. depend on과 have는 2번씩 사용할 것. 이 정도 주면요. 답이 나와야 돼요, 사실. 사실은 중복 정답을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조건이 너무 타이트해요. 이 중앙고 문제는 보시다시피 서술형이 여기서 14점이거든요. 중앙고 애들의 1등급 커트라인은 보통 90점 이상입니다. 여기 중에 하나만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93점 정도면 2등급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중에 둘 다 틀리면 희망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100점은 나옵니다. 100점은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팍팍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좀 보셨으면 했어요. 근데 과천고도 원래 독해 문제가 훨씬 어려웠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자꾸 트레이드가 돼요. 중앙고 선생님이 과천고로 가셨어요. 그래서 과천고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중앙고 스타일이 가미됐어요. 그래서 과천고 애들은 중앙고 스타일로 대비하면 시험 잘 봐요. 왜냐면 중앙고화 되고 있어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요. 서술형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중앙고는 미쳤어요. 지금 네 문제를 객관식을 또 서술형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라이팅에서 거의 50점이 판단은 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문이 안 되면 중앙고 장문은 포기해야 되고 지금 중앙고에 합격을 했다면 라이팅에 힘을 기울이셔야 돼요. 라이팅이랑 문법 요렇게 두 개만 잡아도 중앙고 단어 어려운 거 그렇게 안 나옵니다. 중앙고 무조건 문법, 라이팅. 그래서 주제와 요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민아 선생님이 오실 거고요. 저는 가시기 전까지 바깥에 있을 거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조금 이따 물어보셔도 되니까 우선 이민아 선생님의 설명회를 들어주시고 저는 이만 물러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